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경정승진 헌법 최신 판례 최신 기출 최기판이라고 하죠. 최기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기출 판례예요. 이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2024년 최신 판례하고 2025년 최신 판례 2개년치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2024년 판례 같은 경우는 다 준비한 게 아니고 올해 2025년에 기출된 거. 그러니까 2024년에 나온 최신 판례가 그 2025년에 기출된 거. 그럼 중요한 것들이겠죠. 그것들 다시 한번 보라고 요걸 이제 파트 1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파트 2에서는 25년에 새로 나온 판례들. 자, 25년에 새로 나온 판례들은 이제 기출이 된 판례도 있고 기출되지 않은 판례도 있겠죠, 아직. 근데 25년 다 중요하니까 기출됐건 안 됐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트 1 대략 한 100개 정도, 그다음에 파트 2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파트 1, 파트 2가 대략 한 100개씩 정도 되니까 그 한 교시당 한 50개 지문씩 해서 한 4교시 정도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자, 자료는 이제 그 프린트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다운 받아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2025년 1개년 판례는 맨 뒤에다가 이제 요약을 또 좀 해놨어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들 이제 펼쳐주시고, 자,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자,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1페이지 처음에, 자, 2024년 판례 중에서 2025년에 출제가 된 것들, 기출된 것들을 모았어요. 중요한 판례들이겠죠? 자, 이제 파트 1 들어갑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건 그 기출된 것들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것들도 있고 배운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 절차 위협하거나 부당한 구금의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에서 보상 규정을 아예 두지 않았죠. 네, 진정입법 부작위가 됩니다. 맞죠? 자, 보상 규정을 두면서 뭐가 보상 규정을 두었는데 뭐가 좀 빠진 게 있다면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되겠죠. 근데 보상 규정 자체가 아예 없대요. 아예 규정을 두지 않았답니다. 따라서 진정 입법 부작위가 됩니다. 맞죠? 여기 맞다. 바로바로 정답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2번. 자, 개업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법정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돈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안 되겠죠. 금지하고 그다음에 형사처벌까지 합니다. 비례 원칙이 위반되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합헌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개보수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죠. 뭐 매매 같은 경우는 뭐 한 5% 이내. 그리고 뭐 임대차 같은 거 중개할 때는 그것 또한 몇 퍼센트 이내. 이렇게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만 중개를 받아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누구든지 종교적 기관단체 조직 내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관한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 위반하면 형사처벌한다. 침해가 아니라고 봤죠. 자, 과거에 이제 판례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공무원, 그다음에 언론인, 그리고 종교인,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그 위헌이죠. 왜? 별말 없으면 일률적 금지이기 때문에 위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일률적 금지가 아니고 그냥 금지, 그럼 일률적 금지인데 그게 아니고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말이 들어가면 이제 합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공적, 사적 상관없이 일률적 금지니까 위헌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직무를 이용한 공적인 활동에서 선거운동하면은 처벌하고 사적으로 친구들하고 만나서 정치 얘기하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이 아니라 범위를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원래 종교인의 선거운동을 무조건 제한하면 위헌인데 직무상의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처벌하는 거니까 합헌이다 이거예요. 침해한다. 틀렸죠. 자, 4번입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청구권을 이제 면책을 시킬 거냐.
자, 면책이 제외되는 채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외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XX는 5잖아요. XX는 강한 부정으로 5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책이 제외되지 않는다. 그 말은 면책된다는 거예요. 자, 면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청구권에 관해서 면책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임대인이. 그렇죠. 자, 임대인이 집을 빌려준 사람이고 임차인이 집을 빌린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보증금 돈을 주면서 집을 빌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이 임대인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하게 된 거예요. 자, 파산 신청하니까 임차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준 보증금 내놔. 내가 준 보증금 내놔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겠죠. 이렇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내놔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임차 그 보증금이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큰 돈이라면은 국가 보장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소액이라면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소액이라면 국가가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을 해줘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주에 보면 예가 쭉 써 있는데요. 예를 보면 예컨대 보증금이 5천만 원인 경우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얘가 이제 파산해가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제 매수해서 집주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선 변제권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우선 변제 해준대. 소액이니까. 파산 절차에서 임대인의 채무가 면책이 된다 이겁니다. 그 임차인 나머지 3천 원 받을 수 없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내가 준 5천만 원 내놔 그러면 원래 이제 이 임대인은 그 다 파산되고 면책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보증금을 줄 의무가 면책이 돼버리기 때문에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임차인은. 근데 우선 변제권에 한해서 소액에 한해서 2천만 원에 한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천을 넘는 3천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면책이 돼버리니까 임대인의 책임이 면제가 돼버리니까 추가되는 3천은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임차인이 3천을 받지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임차인이 헌법소원 청구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그 임차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것인지 2천까지 보장할지 3천까지 보장할지 5천까지 보장할지 이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경제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재량이 있죠. 재량이 있고 국가 의무는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고 재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2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호 못한다 하더라도 재량을 남용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량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지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자,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소액 임차인이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집에 살다가 집주인 임대인이 파산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맡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임대인 측에서는 우선 변제받는 2천을 제외한 나머지 3천은 면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면책이 돼버리니까 임차인은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2천을 초과한 부분은. 그래도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왜? 사회경제 요소니까. 헌법 119조 2항의 사회경제 요소니까 꼭 그렇게 될 의무는 아니고 누진세처럼 국가 재량일 뿐이다.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므로 합헌이다 봅니다.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부터는 이게 이제 그 낙태 사건이에요. 5번부터 이제 쭉 보겠습니다. 자, 헌법 10조 도출된 일반적 인격권에는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유 영역에 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가족의 구성원인 태아의 성별 정보, 자,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거. 이거는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에 걸리는 일반 인격권에 의해서 보호된다고 보호될 것이다. 인격권에서 나오는 거죠. 개나 돼지는 임신을 했을 때 자기 그 태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개나 돼지 동물들은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인격이 있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아 성별에 관한 작품권은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겁니다. 자, 방해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유권적 요소가 되는 거죠. 그죠? 뭔가 생계 보호를 위한 청구를 한다 그러면 사회권의 요소인데 내가 자유롭게 할 테니까 방해하지 마라. 자유권적 요소예요. 그래서 자유권적 요소로서 인격권에서 도출된다는 겁니다. 자, 기출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태아 성별 정보 알고 싶어하는 권리는 알 권리로부터 보호된다. 그럼 틀린 거죠. 알 권리는 누구나 알 권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로 보호되는 게 아니고 인격권으로 보호되는 거예요. 맞죠? 자, 6번. 자, 이어서 그래서 현재는 남아 선호 사항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부와 가족이 태아 성별의 선호도에 따라 낙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할 것이므로 임신 32주 이전에 32주가 되기 전에 성별 고지를 금지하면 태아 뭐 효과가 있다는 부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수단적 합성이 인정된다. X. 자, 그래서 32주가 넘어야만 그 태아 성별을 알려주고요. 32주가 되기 전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금지하고 형사처벌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 수단적합성이 부정됐죠. 자, 해설을 보면은 목적의 정당성 인정됐지만 수단적합성이 부정되어서 위헌이다 봤습니다. 성별 정보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인격권 일종인데 침해가 돼서 위헌이다 봤습니다. 자, 과잉금지 원칙 따지는 게 목수, 해법 4개가 있잖아요. 목은 동그라미인데 수해법이 X라서 위헌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판례를 보면은 성별 정보 고지 금지 이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위헌이 됐죠. 자, 위헌이 됐는데 과거에 이제 위헌 사건은 목수해법 이렇게 있으면 목수는 동그라미인데 해법이 X라서 위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위헌이 되니까 위헌 결정에 따라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자, 개정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일률적 금지는 하지 않을게. 일률적 금지라서 위헌 때렸나 본데 일률적 금지가 아니고 32주 전에만 금지할게. 이렇게 법을 바꿨단 말이에요. 자, 근데 32주 전으로 이제 한정해서 금지한 요것도 또 위헌 나왔죠, 여기. 이거 나오고요. 그게 지금 이 판례입니다. 목은 동그라미인데 적합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됐다 본 거예요. 그래서 수단 적합성 부정된 판례 우리가 암기했었죠. 수단에서 온 사위가 32세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 딴 적이 있는데 32주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 고지금지는 해법이 X라서 위헌이고 32주 전 고지금지는 수단적 합성 부정 위헌이란 말이에요. 두 개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2주 이렇게 나오면은 수단적 합성 부정 위헌됩니다. 네, 틀렸고요. 7번입니다. 자, 그래서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성별 정보 접근권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이것을 침해한다. 맞죠? 수단적 합성이 부정돼서 위헌 났습니다. 자, 이제 낙점 다 받고 8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무 것도 아니고 바로 강의 듣지 마시고 한번 이제 풀어보고 나서 강의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8번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300만 원 벌금 받고 3년 지나지 아니한 자가 등록을 필요 취소하도록 한 것은 그 침해가 아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필요적 취소를 하더라도 합헌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서 방법에 관한 규제를 먼저 해보고 그다음 여부에 관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의적 취소로 되는지 먼저 검토해보고 안 되면 필요적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임의적 취소로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필요적 취소하면 위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의적 취소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중대한 경우에 한해서 필요적 취소에도 합헌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외로. 두 문제 쫙 따들었잖아요. 그래서 필합 사건이죠. 필요적 취소인데도 합헌이 되는 경우. 필합 사건. 두 문제 쭉 따들었는데 그 필합 사건 중에 이것도 있어요. 어떤 그 자격증을 위반한 경우. 그것도 이제 필요적 취소로 보는 게 합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변리사가 변리사법을 위반했다. 뭐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자격증법을 위반한 경우들. 이게 다 필합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자, 필합으로 하더라도 침해가 아니다. 합헌입니다. 자, 9번입니다.
자, 공무원에게 재해 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서 이제 후역급여나 상병 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나 상병 보상연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반 민간인들은 주는데 공무원은 왜 안 주냐 이거지. 그게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혼소가 들어왔지만 침해가 아니라고 봤죠. 합헌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주에다 쭉 써놨는데 일반 근로자는 다쳐서 일을 못할 때, 재해를 당했을 때 생활비로서 휴업급여도 받고요. 치료비로 상병보상연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는 받는데 공무원은 따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공무원은 대신 퇴직연금도 더 많이 받고 장애급여라는 게 또 따로 있고 기타 등등 다른 보장제도로 그걸 보충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공무원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특정된 휴업급여, 상병 보상연금 급여 이런 특정한 것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국가가 1번, 2번을 주지 않는 대신에 3번, 4번, 5번을 더 주지 않느냐. 그래서 총괄적 보장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1번 휴업급여, 2번 상병 보상연금, 1번, 2번은 안 준다. 하지만 3번, 4번을 주고 있지 않느냐. 총괄적으로 평가하게 되면은 이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합헌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런 내용. 자, 10번입니다. 자, 이적 표현물의 소지 취득 행위만으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 또 언제든 전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꼭 그 전파시킬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에 의해서 무관하게 그게 유통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작 소지 취득만으로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심의 죄를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지만 하면 바로 처벌하는 거예요. 합헌입니다. 자, 11번. 자, 건물을 신축했네요. 새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이제 환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죠. 100분의 5%의 금액을 가산 더하는 겁니다. 더해서 이제 소득세법으로 세금을 부담시켜요. 자, 이게 과한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는데 과잉금 전칙이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봤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건물을 A로부터 이 사람이 뭐 5억에 사왔어요. 사와서 B한테 뭐 8억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양도로부터 얻은 소득이 3억의 차액 소득을 얻었죠. 이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겁니다. 양도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붙인다. 양도 소득세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은 누구한테 돈 주고 사온 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산 게 아니죠. 그냥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맨 땅에다가 건물을 갑이 새로 지었단 말이에요. 새롭게 신축했죠. 신축. 자, 신축 건물은 취득할 때 누구한테 돈을 주고 취득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건물로 내 돈으로 이제 건물 새로 지었으니까 이게 얼마를 주고 취득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취득이 있다면 정확한 게 아니니까 예전 A로부터 사온 거라면은 매매 계약서라던가 부동산 매매가 공시가 되니까 취득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얼마 취득한 정확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취득액에다가 5%만 더 더해서 이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계산하겠다 이거요. 자, 그래서 요거죠. 새로 신축한 건물은 취득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비싸게 사서 싸게 판 것처럼 양도소득이 얼마 없는 것처럼 소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명백한 거 아니면. 네, 그래서 한 5% 정도를 더 받아서 부족한 세금을 메우겠다. 이런 내용의 합헌을 봤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유엔 시민정치권리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권고했죠. 권고한 건 조약이 아닙니다.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주의를 위반되는 건 아니겠죠. 조약을 위반한 거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자, 13번입니다. 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임차인의 보호 및 그 주택 이용에 관한 정책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서 그렇죠. 임차인을 얼마나 보호해 줄지는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러죠. 임대인과 임차인 쌍면 둘 다 보호하는 게 아니고 돈 없는 서민, 임차인을 더 많이 보호하는 거잖아요. 편면적 강행 규정인데 얼마나 보호할지는 사회 경제 질서니까 국가 재량이란 말이에요. 의무가 아니고. 그래서 국가 입법 정책 재량의 문제가 된다. 얼마나 보호할지. 입법 형성 자유가 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법상 기대액을 존중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랄 것이 틀렸죠. 국법상 어떤 기대액이 있었다면 보호해줘야지. 그거는 맞는다 하더라도 국법상 그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 위배되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X.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여기 이제 법이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되었고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법에서의 어떤 이익을 존중해 줄지의 문제는 소급을 인정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그죠? 국법상 이익을 존중해 준다면 소급 적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존중해 준다면 소급하지 말아야겠죠? 소급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의 이익을 보여줄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장래를 향해서 적용할 때 갑자기 시행할 거냐 아니면 어떤 기간 유예를 두고 나서 시행할 거냐 이 문제는 뭐예요? 신뢰보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임차인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거냐의 문제는 사회경제 질서니까 국가에게 입법 형성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원래 보호하던 제도를 좀 바꾼다 하더라도 국법상 이익을 보호할 어떤 법적 의무까지는 없어요. 재량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제도를 바꾸더라도 너무 갑자기 바꾸면 안 되잖아요. 신뢰를 깨트리는 게 되니까 너무 갑자기 바꿀 때는 안 되고 유예기간을 둬야죠. 경과 과정을 둬야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 위배되는지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따져봤다는 거죠. 자, 따져봤는데도 이제 합헌이 됐던 사건입니다. 줄을 보세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이 정당 서의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을 개정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지 문제는 그 입법 재량이다. 갑자기 시행할지 아니면 뭐 유행을 둘지 거기에서 이제 합헌이 이렇게 봤던 사건이.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14번. 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만 그 지급 대상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고 난민 인정자를 제외했죠. 그리고 토건토건 지매를 받습니다. 자, 외국인이건 영주권이건 그리고 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도 어떤 코로나가 왔거나 그럴 때 긴급 재난 지원금은 똑같이 지원된다 봤습니다.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봤죠. 위헌이 되는 거니까 잘 정리됩니다. 자, 15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인데 자,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 중에서 영주권자만 포함시키고 난민 인정권자를 제외한 것은 위헌이다 그랬죠? 침해가 아니다. 틀렸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 방법으로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 안경사가 이제 콘택트 렌즈를 판매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헌이라 봤죠. 침해가 아니다 봤습니다. 자, 콘택트 렌즈 인터넷에서 팔면 왜 안 됩니까?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 변질,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헌이라고 봤고요. 자, 17번. 자, 집시법의 이제 선거 운동 중에서 위헌 결정된 것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건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사건이에요. 확성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서. 근데 다 규제하는 게 아니고
수인 한도를 넘는 너무 시끄러운 것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합헌이다 이렇게 봤던 사안입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따라 이제 세대 혜택을 받고 있었거든요. 야, 너 건물을 지어서 싸게 임대를 해줘라. 못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싸게 임대해줘라. 대신 우리가 세금을 혜택을 줄게.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앞으로도 계속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일 뿐이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계속 주지 않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 아파트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과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딱 끝나면 요번 10년간 혜택을 줄게. 그 다음에도 끝나면 계속 주겠지. 기대를 가졌는데 요번 기간 끝나니까 이제는 더 못 줘. 등을 말소시켜 버렸습니다. 단순 기대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죠. 그래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세금이라는 건 국가가 이제 더 걷어갈 수도 있고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거지. 혜택을 줬다고 영원히 혜택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혜택을 주던 거를 기간 끝나고 걷어가도 되는 거예요. 합헌입니다. 그래서 재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침해도 아닌 겁니다. 19번. 자,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 가산세를 부과시키는데 이건 항상 가산세는 전부 다 합헌이죠. 합헌을 받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자, 20번부터는 그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례 우리가 배웠죠? 그 판례들이 이제 다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민법 조항에 따른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 청구 상대방이 되는 자도 제한한다. 맞죠? 자, A가 사망하고 피상속인이죠. 사망하고 B하고 C하고 D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B랑 C만 상속을 받고 얘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자기가 받을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를 하잖아요. 니네들이 받은 돈 중에서 내 몫의 절반을 돌려줘 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B하고 C한테만 물려주고 싶었던 피상속인 A의 재산권도 제한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뜻에 따라 내가 상속받은 거를 D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그 반환 청구 상대방인 B하고 C도 재산권을 제한받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재산도 제한을 받고 반환 청구 상대방이 되는 다른 상속인들도 제한권을 제한받는다 이겁니다. 자, 제한받으니까 이제 침해가 되는지는 또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21번. 자, 개인의 존엄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성을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서 유류분 반환 제도가 있게 되는데요. 거기서 공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형제 자매까지 유류분 반환 권리자로 하여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더 중대하다 볼 수가 없다. 이라여 침해가 유아 동물보다 중대하다 볼 수가 없다. X. X. 자,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죠. 자,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이제 다 합헌이었죠.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도 합헌이고 이것도 합헌이고 저것도 합헌 다 합헌인데 자, 위헌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짧게 보면 세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인정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봤죠. 첫 번째 위헌. 그다음 유류분의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거 이것도 위헌을 봤죠. 그게 위헌이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한테까지 유류분을 주게 하는 거는 안 돼요. 그건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위헌이 나왔습니다. 자, 22번. 자, 유럽은 이제 그 정도 정리하고 22번 보겠습니다. 감염법 차단 사건이 몇 번 또 출제가 됐습니다. 22번.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합헌으로 봤죠? 개인정보 결정권 침해가 아니다. 합헌으로 봤고요. 여러 차례 출제가 됐죠, 지금. 23번 똑같은 내용인데 감염법 병 전파 차단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결정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합헌이고요. 자, 24번.
자, 마사토 운동장 사건이죠. 그 운동장에 이제 어떤 모래들을 깔아서 마사토 곱게 간 그 모래를 깔아서 운동장을 만드는데 유해 중금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판례 물어봤어요. 합헌을 봤죠. 자, 환경권이 문제가 된 사안인데 환경권은 생명이나 신체 위해를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과소보 금지 원칙으로 판례가 이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과소한 보호는 아니다. 최소한의 보호는 하고 있기 때문에 합헌이다. 이렇게 보는 되겠습니다. 자, 그럼 25번.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서명하는 거. 집단으로 막 들고 일어나서 항명하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합헌이죠. 위반된다. 틀렸고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군 조직 내부에서는 고도의 질서와 규율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부하들이 바로바로 이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교가 돼갖고는 자기 윗사람한테 이렇게 막 대들고 막 집단으로 모아갖고 불만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하면 될 텐데 집단으로 서명받는 거는 집단 항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 질서를 침해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봤죠. 자, 26번입니다. 자, 이것도 뭐 여러 차례 봤던 판례입니다. 자,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에 취임을 한 경우에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건 안 되죠. 일시적으로 전부 정지하는 것은 침해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만 이게 이제 합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퇴직연금의 일부만 지급을 금지했다. 네가 이제 버는 돈에서 연금이 부족한 거는 빼고 나머지는 주겠다는 거예요. 일부만 정지했다. 합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연금 받는 사람이 그 연금공단, 그 연금공단에서 돈이 지출되는 여기에 재취업을 했어요. 재취업을 했다고. 그죠? 그럼 여기 재취업을 하는 경우는 어차피 연금공단에 돈을 주는 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기존에 받던 연금을 전부 다 정지해도 괜찮은 거죠. 이건 또 합헌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는 합헌이죠. 나머지는 이제 위헌이 나왔고요. 자, 24번입니다. 여기도 퇴직연금 전부를 정지하면 이제 위헌이 된다요. 위헌이 된다. 입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8번 볼까요? 자, 이것도 중요한 판례죠.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중 유자녀에 관해서 이제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데 유자녀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줍니다. 대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유자녀 자신이 커서 양육비용을 국가에다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다 봤죠? 답변입니다. 일단 네가 예전에 어릴 때 학교 다녀야 되는데 그 돈을 그냥 주면 좋겠지만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다. 빌려줄 테니까 네가 그 돈을 먹고 살면 학교를 다 졸업하고 대학 나와서 취업하면 그때 네가 갚아라 하는 거죠. 합헌입니다. 자, 29번. 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딱 하면서 지문을 찍어요. 지문을 딱 찍으면 그 지문이 이제 경찰서 지구대장한테 이렇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에 관한 지문 정보를 경찰이 딱 수집해서 갖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개인정보 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죠. 자, 왜냐면 이제 이 피청구인 경찰서에서 그 지문 정보를 전산 보관해서 범죄 목적에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법률 위반 원칙이 위배되는 게 아니죠. 근거가 있으므로 법률 위반 원칙이 위배되지 않고 과한 것도 아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봤던 사람입니다. 자, 30번. 자, 재용받을 당시에 재용 당시 임금을 기준 효과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재용 당시 임금이 이제 제로 한 푼도 없으면은 최저임금으로 돈을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합헌이 된다 이렇게 봤죠. 자, 이 사람이 월 500을 벌던 사람이 다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양을 더 해야 되는 재요양 단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되는데 원래 옛날에 벌던 500을 기초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재유형 신청 당시 요때 당시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때 200을 벌었으면 200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으면은 최저시급을 준단 말이에요. 이 정도라면 괜찮다 이렇게 봤죠. 합헌이다. 자, 31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온 기출이죠.
자, 예전에는 그 전기요금하고 KBS TV 수신료를 결합해서 하나로 고지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넷플릭스 같은 걸 많이 보기 때문에 TV 많이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라 이렇게 화폰으로 본 사안입니다. 자, 공영방송은 약자나 소외층이 맞대응 유료될 문화 접근기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실현 기능이 있으므로 우리 헌법상 아주 책무가 크다. 맞습니다. 이어서 32번. 오늘날 법률 원칙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밀접한 거, 아주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TV 수신료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거는 그 시행령에다 위임하면 안 되고 법에다가 직접 적어놔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상위 법령인 방송법에 보면은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 경우 수신료 징수 방법에 관한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게 이제 뭐예요?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은 위임 명령에 해당된다. X. 자, 이제 방송법이 있고 아래 합의법 명령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임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위임하는데 수신료 액수, 금액이나 이런 중대한 거는 법에다가 정해놓고 그 방법에 관해서만 심의에 위임을 한 거예요. 방법에 관해서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명령은 위임 명령이 아니라 집행 명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법에서 위임받은 거를 그냥 구체적 절차 방법 집행하면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법에서 위임 권한을 얘한테 줘가지고 얘가 위임 명령이다 그러면은 그럼 시행령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필요 없이 다음 말의 규칙에다가 또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그럼 얘가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령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규칙에 또 맡기면 이때 시행령은 위임 명령이 돼요. 위임할 권한이 있다면.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법에서 액수를 딱 정해놓고 구체적인 집행 방법만 얘한테 딱 위임해놨기 때문에 얘는 시행령은 규칙에다 이렇게 위임하지 말고 자기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집행합니다. 법이 시킨 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방송법에 따라 위임받은 요 심판 대상 조항 시행령은 집행명령입니다. 집행명령. 단순히 수신료 납부 통지 절차적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 집행명령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들었어요. 자, 따라서 시행령이 집행명령일 경우에는 법률의 구체적 개별적 위임 여부 등이 문제가 되지 않고 상위법과 무관한 독재 영역을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집행명령이라는 게 법에서 시킨 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시킨 대로 집행해야지 법이 시키지도 않은 거를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맞는 질문. 자, 따라서 35번에 수신료 징수 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한국방송공사 KBS겠죠. 수신료를 징수할 때 그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쟁이와 결합하여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야? 전기요금과 결합해서 수신료도 같이 부담하지 말고 결합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분리해라 이거지.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걷고 TV 수신료는 TV 수신료 따로 걷고 분리하라는 겁니다. 분리하라는 조항은 법률부 원칙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 법의 근거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합헌이 된다 봤죠. 합헌이다 받아서 분리고지 않고. 자,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하나 더 있네요. 36번. 자,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KBS 공사죠. 징수할 때 고지와 결합해서 안 된다는 방송법 시행령 조항은 집행명령이죠. 그리고 금액을 변경한 건 없고 오로지 이렇게 납부 통지하는 방법만 바꿨을 뿐이니까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고 법률 유보에도 위반되지 않고 신뢰보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고 합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37번을 보면은 이제 살처분 요것도 이제 여러 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볼까요? 자, 살처분된 가축 소유자가 축산 계열화 사용자인 경우에 가축 살처분의 보상금을 계약 사육 농가에게만 지급한다. 이거 위헌 나왔죠? 배웠던 판례죠. 자, 하림 닭고기 업체가 어떤 농가에다가 맡겨서 닭을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닭이 다 죽었어요. 죽으면 국가에서 보상금을 주는데 어, 하림도 손해가 있고 농가도 손해가 있겠죠. 그럼 둘 다 보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농가한테만 돈을 주고요. 하림한테는 한 푼도 안 줍니다. 그 피해 액수가 2천억이 넘는데 하림한테 다 네가 감당해라 이렇게 떠안긴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겠죠. 위헌 나옵니다. 침해한다 이렇게 봤던 사안이에요. 자, 38번. 자, 그럼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닭을 다 살처분했을 때 재산권이 제각받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23조 사망의 제한이라면은 공용 수용에 관한 제한이라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23만 사망의 제한이 아니고 23조 1항 2항의 제한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참아야 되는 겁니다. 참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꼭 필요하진 않아요. 다만 수인관계를 넘어갈 정도가 된다면 37조 2항 비례원칙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인관계를 넘어서 가혹한 부당이 발생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 규정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 배웠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해보면 간단하게 23조 사망의 수용은 반드시 23조 사망에 따라 보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위헌입니다. 37조 2항의 과잉금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23조 1항, 2항의 사회적 제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없어도 합헌이란 말이에요, 합헌. 그죠? 근데 비례원칙을 심사할 때 수익관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게 되면 37조 2항 비례원칙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때는 보상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죠? 그 내용입니다. 써있죠? 자, 39번. 자, 따라서 수인관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완화하는 보상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23조 사망에 따라 규정을 두는 건 아니에요. 과잉금지 원칙 위반될까 봐 두는 겁니다. 그 사건입니다. 자, 40번. 그래서 보상금을 주는 건 좋아 이제. 보상금을 주는 건 좋은데 왜 축산 계열화 사업자 하림이 소유자라고 해가지고 소유자라고 해서 보상금을 왜 농가한테만 주냐고요. 하림한테는 피해를 그냥 다 떠안게 하고 너무 하림 측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 조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봤던 사안이죠. 자, 따라서 계약 농가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게 되면은 사업자 재량권의 침해가 된다. 맞습니다. 자, 고체 형태의 비누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쭉 볼까요? 어떻게 출제가 됐나 보겠습니다. 자, 42번.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수입 판매하려는 자에게 화장품 체인 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책임 판매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틀렸죠? 수행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안용 고체 비누를 수입하려는 자에게 이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영업을 하는데 그 관리자를 두도록 했잖아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자, 근데 만약에 관리자가 없으면 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등록을 못 한다고요. 등록 자체를 못하면 이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등록은 일단 받아줄게. 등록은 받아주는데 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겠죠. 어떤 거냐 이겁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1번. 이 사건은. 그래서 등록을 할 때 의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자가 없으면 등록 자체를 아예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누 판매업이란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43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 판매하도록 하였는데 직업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지만 침해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4번이에요. 44번 침해가 아니라 봤습니다. 4번입니다. 여러 차례 나왔죠? 자, 45번입니다. 자, 대체 복무에 관한 게 또 출제가 여러 번 됐었죠. 자, 대체 복무는 군사 역무에 관련된 것이 모두 제외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체 등급에 따라 달리한다 보기롭다. 반드시 신체 등급에 따라서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군대 갈 때 이제 뭐 체력이 되면 현역가고요. 체력이 안 되면은 뭐 공익으로 가잖아요. 사회복무용 가잖아요. 자, 근데 대체 복무를 할 때는 안 따져. 네가 뭐 체력이 좋든 안 좋든 따지지 말고 모두 다 교도소에다 다 보내버립니다. 그죠? 전 체력이 안 돼서 일을 못 합니다. 시끄러. 난 무조건 교도소야. 대체군 다 교도소 간단 말이야. 합헌입니다. 자,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46번. 그래서 이제 대체 복무 기간을 체력 등급에 고려해서 달리 보지 않고 무조건 다 교정실로 한정해서 싹 다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합숙하게 시키죠. 합숙. 자, 너무 힘들죠. 그래도 합헌입니다. 치매가 아니라 봤고요. 47번. 기간도 36개월이야. 일반 현역은 18개월이잖아요. 2배 더 길어. 36개월 더 오래 가야 됩니다. 그것도 합헌이라 봤죠.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자, 신체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교도소에 다 보내는 거 1번, 2번 합숙하는 거, 3번 36개월 기간 2배인 거, 3개 다 합헌이죠. 48번 36개월로 정한 것도 2배로 정한 것도 합헌이다. 49번 합숙 형태로 하는 거 이것도 합헌이다. 지나친 제한 아닙니다. 치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헌이다. 50번 교정실로 싹 다 보내고 36개월로 합숙하는 거 싹 다 합헌입니다. 합헌이다. 틀렸죠? 51번 복무기간. 자, 복무기간에 차이를 둬서 36개월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과도한 제한이 아닙니다. 과도하지 않다 해야 되니까 합헌이 맞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